우리가 자고 나란 생명의 고향 미래의 땅 금산. 1500년 역사를 자랑하는 인삼의 근원지이기도 한 금산은 곧 34만 5천 볼트의 고압류가 흐르는 거대 송전탑이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해당 마을 주민들이 추가 송전탑 건설에 불안해하는 이유, 이 송전탑이 들어선 뒤부터 암 환자가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 취재진이 직접 주민들의 건강 평가를 해봤는데요. 이 송전탑에서 500m 안쪽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집중적으로 암에 걸린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계속해서 정재윤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고압 송전탑이 밀집된 당진시 교로 1위 주민 임종석 씨. 자신이 폐암에 걸린 사실을 알게 된 건 지난 2010년입니다. 어떤 딸 막 저기서 목만 달리고 힘을 때가 있어 저 철탑이 가서 비 오는 날도 그 밑에 이러고 그랬으니까. 가족 중 암 환자가 없었던 임 씨는 송전탑이 암을 유발했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런 게 영향이 있으니까 이렇게 걸리지. 임 씨가 거주하는 교로 1위 주민은 모두 300여 명. 이 마을에선 90년대 말 고압 송전탑이 들어선 이후 24명의 암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이 중 13명은 사망했고 11명은 투병 중입니다. 취재진은 송전탑이 들어선 이후 암이 발병한 환자들의 거주지와 송전탑 거리를 분석해봤습니다. 암을 앓은 24명 중 1명을 제외하곤 모두 송전탑과의 거리가 500m 안쪽에 살고 있습니다. 나머지 1명의 거주지도 송전탑과 600m 거리입니다. 또 암 환자들의 거주지가 송전선로와 일치합니다. 취재진은 이 마을 주민들을 직접 만났습니다. 당국대병원의 도움을 받아 일대의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설문에 참여한 44명 중 암 환자는 총 11명, 암에 가족력이 있는 환자는 2명뿐이었습니다. 일부 환자는 유전적 요인뿐 아니라 음주나 흡연도 하지 않았습니다. 암 위험군으로 분류될 내용이 거의 없는 겁니다. 송전탑과 굉장히 가까이 살고 있다는 것 자체가 어느 정도는 또 암에 관련이 있을 수도 있다는 그런 이제 가능성을 좀 이야기를 해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암 환자들은 송전탑 추가 건설에 거세게 반발합니다. 나는 지금 시한부라 폐암 수술 2014년 했으니까 언제 올지 모르니까 또 저거면 자결한다고 했잖아요. 암의 직접적 원인으로 추정되는 건 송전탑에서 나오는 전자파. 보시는 것처럼 40mgauss에 가까운 수치가 나왔는데요. 이 전기장판을 최대로 틀었을 때 나오는 60mgauss의 절반을 넘는 수치입니다. 국내 전자파 노출 권고 기준치를 넘지는 않지만 유럽 등 선진국 기준인 4mgauss에 비하면 턱없이 높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 역시 고압 송전선로 전자파를 잠재적 발암물질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생쥐하고 사람하고 같은 정도로 영향을 미친다고 가정한다면은 사람한테도 영향이 있죠. 남자의 그 정자라든지 뭐 이런 그런 데 영향이 있고. 제 양옆으로는 초고압 전류가 흐르는 송전탑이 들어서 있는데요. 이 아무런 선도 연결돼 있지 않은 형광등을 들고 서 있으면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 저희 취재진이 직접 한번 실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시는 것처럼 모든 형광등에 불이 켜졌습니다. 송전탑에서 나는 소음도 심각합니다. 대부분 주민들은 침실 창문을 굳게 닫고 암막 커튼까지 쳐놨습니다. 일부 주민들은 귀울림 증상도 호소합니다. 여름에도 사실 창문도 문 열어놓고 사는 그런 실정이에요 지금. 소음 때문에 자질 못해요. 주민들은 제대로 논의도 없이 송전탑 건설이 추진되고 있다고 강조합니다. 농토가 있고 가족 혈육 모든 게 있기 때문에 버리고 가르치기가 쉽지 않죠. 여기가 더 이상 또 간다면 아마 주민들이 가만히 안 있을 거예요. JTBC 정재윤입니다. 송전탑이 마을에 들어서는 것을 거부하고 온몸으로 싸우는 밀양 주민들을 보면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정부는 주민들이 떼를 쓰는 것처럼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송전탑이 생기고 난 뒤 황폐화된 충남 서산시 팔복면의 마을들을 보면 그런 말을 할 수 없을 겁니다. 송전탑이 생긴 지 20년 만에 송전탑과 100m 이내에 사는 주민들 중 34%가 암에 걸렸다고 합니다. 신동윤 PD가 보도합니다.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생산된 전력을 수도권으로 공급해주는 초고압 송전선입니다.
하지만 이 송전선의 모든 구간이 바다를 거쳐 산으로 넘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농민들의 삶의 터전인 논과 밭, 심지어 마을도 관통합니다. 충청남도 서산군 팔복면 4개 마을에는 총 21개 철탑, 5.8km에 이르는 송전선이 지나갑니다. 대왕 1리에 사는 김민호 씨, 뉴스타파 취재진에게 그의 아들이 그린 그림을 보이겠다며 집으로 안내합니다. 보이는 게 이것만 보이니까 제대 학교에도 앞에도 이게 있어요. 보이는 것만 그러니까 오도 가도 맨날 철탑만 보이니까 아니 좀 애가 잡히기가 있어가지고 그렇게 알는데 이 철탑에 너무 애가 뭐가 박힌 것 같아요. 마을을 통과하는 송전선이 김 씨 아들의 정서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초고압 송전탑은 마을 곳곳 어디에서나 볼 수 있습니다. 앞마당에 들어서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주택가와 인접해 있는 곳도 있습니다. 마을 주민들은 집 주위에 거대한 철탑 때문에 늘 심기가 불편합니다. 저놈의 철탑 빼기지로 뚜라니 들어서면 여기 지붕이가 있어. 여기서 보여. 여기가 바로 다 배요. 저 큰 철탑이. 여기 뚜라니서 보면 우리 지붕에서 벤다고. 아이 없어야 여다. 파고서 땅속에다 묻던지. 철탑 때문에 땅도 못 팔지. 그런 거 없어야 살아 아주. 다 아주 분질로 내비던데 싫어 어디로 싫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일상생활 하는데 바로 그 등 뒤에 또는 눈앞에 이렇게 엄청나게 큰 어떤 그런 시설물이 원치 않는 혐오 시설이죠, 일종의. 이것이 있다는 거는 일상적으로 스트레스를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경관 피해가 말도 못합니다, 이쪽이. 예. 농지, 주택을 가리지 않고 울려 퍼지는 송전선의 소음이 편치 않다고 하는 주민도 있습니다. 하고 바람에 따라서 그 소리가 천차만별이에요. 바람 세기에 따라서 아주 귀신 우는 소리 같다니까요. 요새 방에서도 방음이 잘 됐어도 그 소리가 세게 날 땐 들립니다. 방에서 저희 집 같은 경우는. 그래 도시 사람들이 방에서 온다고 하면 당장 민원 들어가지. 이게 민원 안 들어가요? 무엇보다 팔복면 주민들은 송전탑이 암을 유발한다고도 주장합니다. 안상일 씨는 약을 먹지 않으면 생활에 지장이 있습니다. 지난 2000년에 발병한 위암수술 후유증 때문입니다. 이렇게 부대 끼고 뭐라고 발도 끓고 막 끓고 그런 때 그리고 이제 그러는 때는 틀림없이 그 설사. 안 씨는 집 앞을 지나가는 송전선을 의심합니다. 그런 원망을 가지고 있어요. 철탑으로 인해서 내가 이렇게 피해를 보지 않나는 그런 원망을 굉장히 가지고 있어야 이 참 아무것도 모르고 못뺀 사람이 그것도 하소연할 수도 없고. 송전탑과 인접해 있는 또 다른 집, 이곳에 사는 김경순 씨도 암에 걸렸었습니다. 김 씨의 시부모님은 암으로 사망했습니다. 포크롬 세포종이라고 그러더라고요. 포크롬 세포종이라고 그러니까 부신 그 호르몬 하는데 거기에 그게 있어가지고 그거를 수술을 했죠. 그러니까 그런데 그 담당 의사가 말씀하시는 게 그것도 하나의 암의 일종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건강 어머니 아버님도 다 그거로 인해서 돌아가셨죠. 김 씨의 생활은 대부분 송전탑 주위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다 논이고 밭이고 다 철탑 밑이잖아요. 네. 집도 그렇고. 바로 여기 네. 송전선. 그러니까 지금도 전 머리가 띵하니 계속 아파요. 애들은 그래 시골이 좋다고 나중에 직장생활 끝나고 시골에 와서 산다고 그러는데 지금 이 상황이 어떻게 살겠어요, 여기 와서. 우리 대나 이제 나이도 먹을 만큼 먹고 있었으니까 이제 좀 더 저거 해서 그냥 산다고는 하지만 애들은 여기 와서는 못 살아요. 저는 반대예요. 팔복면 주민들은 1994년 송전탑이 설치된 이후로 암이 급증했다고 말합니다. 송전선로 100m 이내 거주하는 주민 73명 중 25명이 암에 걸렸다고 합니다. 주민들은 암에 걸린 이유가 송전탑 때문이라고 주장합니다. 암 환자가 많이 발생해서 사망을 했고 지금도 투병 중인 분이 여러분이 계시고. 그게 철탑 때문인 거예요?
철탑이로 우리는 생각을 하죠. 다만 과학적으로 무슨 근거를 대라면 우리가 우리 실력으로 근거를 댈 수는 없지만은 그렇게 추정을 하는 겁니다. 그 이후에 이제 갑자기 사람들이 암 발생이 심해졌죠, 많아졌죠. 그 전에는 없었고요. 그 전에는 노인들은 옛날에 그렇게 정확한 진단 내려서 이렇게 돌아가신 분은 없지. 이 숫자만 놓고 보면은 일반적인 경우보다는 훨씬 더 많은 어떤 그 암 환자가 발생하는 지역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고압 송전솔로의 전자파 노출과의 관련성은 없는 것이냐, 이런 의문을 던졌을 때 누구도 아니다라고 말하기는 어려운 그런 상황인 거죠. 게다가 이러한 그 사례가 여기만 있느냐, 아니면은 다른 고압 송전솔로가 지나는 인근 지역에 여기저기에서 그런 문제 제기가 지금 있는 현실이기 때문에 정밀한 역학 조사를 할 필요성은 충분히 있고, 이런 식의 그 건설을 하고 문제가 생기면은 기껏해야 몇백만 원 보상하고, 더 이상 이런 잘못된 관행과 이런 거가 반복되면 안 되죠. 이 뒤편에 보이는 것처럼 이 논 한가운데나 집 바로 옆을 송전선이 지나가기 때문에 사실상 주민들은 거의 삶터를 빼앗겼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정도로, 그러니까 안전하고 평화롭게 살 수 있는 권리 자체를 박탈당했다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냥 일부 돈을 가지고 보상한다고 해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대도시와 공단의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 건설된 송전탑. 그로 인해 삶과 생명을 위협받는 주민들이 있다면 이제 당국은 그들의 목소리에 진지하게 귀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뉴스타파 신동윤입니다. 송전탑 설치에 반대하는 주민 농성장을 강제 철거했던 경남 밀양 송전탑 행정 대집행이 이뤄진 지 10년이 지났습니다. 전국 곳곳에서 규모는 다르지만 비슷한 상황이 반복되고 있는데, 충남 금산에서도 송전선로 설치에 반대하는 주민들의 목소리가 넉 달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문은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마을 곳곳에 고압 송전선로 설치에 반대하는 현수막이 내걸렸습니다. 100명이 넘는 주민들이 피켓을 들었습니다. 한국전력공사 본사가 있는 나주로, 또 금산에서 주민들의 반대 목소리는 벌써 넉 달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전이 전북 정읍에서 충남 계룡 사이 추진하는 송전선로가 금산을 경유하면서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가까운 직선거리를 놔두고 굳이 멀리 돌아가는 우회 노선을 선택하냐는 겁니다. 주민들은 우선 절차상 문제를 제기합니다. 이미 지난해 3월부터 추진한 사업을 정작 주민들은 지난해 말에서야 알았다며 한전이 송전선로가 지나는 지역 주민을 배제한 채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사전협의회를 구성해가지고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반영하게끔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내용이 없이 저희들 주민들의 의견을 완전히 무시한 상태에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또 해당 지역 주변으로 진산 성지와 대둔산이 있어 문화유산과 자연환경 훼손을 우려합니다. 금산 경유가 멀리 돌아가는 노선이다 보니 수백억 원의 예산 낭비도 지적합니다. 오히려 정읍에서 계룡 사이 기존 선로를 보강해 활용하는 게 타당하다는 주장입니다. 한전은 제9차 전력 수급 계획에 따라 오는 2029년 말까지 사업을 마칠 계획입니다. 주민 반발에 대해선 송전선로 인근 15개 시군을 대상으로 공정하게 입지선정위원회를 거쳤고, 경유 지역 내 기존 선로는 최대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정읍에서 계룡 간 송전선로는 오는 2028년을 전후에 완공 예정인 전남과 전북 해상풍력단지에서 생산한 전기를 전북, 충남, 경기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등에 공급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고충 민원을 접수한 국민권익위는 오늘 금산에서 현장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MBC 뉴스 문은선입니다. 한전이 추진 중인 송전선로의 금산 경유 방침을 놓고 주민 반발이 커지고 있는데요. 이 지역에는 관광 레저시설과 문화유적지가 즐비해 자연환경과 경관 훼손이 우려돼서 반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한전 측은 강행 입장을 바꾸지 않고 있는데요. 보도에 김진석 기자입니다. 금산군 진산면 주민 120여 명이 전남 나주 한전 본사에서 송전선로 경유 반대 집회를 벌이고 있습니다. 2029년 12월 준공 목표로 전북 정읍시와 충남 계룡시를 잇는 345kV 고압 송전선로 건설 사업을 추진 중인 한전.
지난해 선로가 지나는 인근 15개 시군 등을 대상으로 입지 선정위원회 등을 거쳐 경유 구간을 결정하면서 반발이 시작됐습니다. 106km로 결정된 노선이 직선거리 84km보다 훨씬 긴 원거리 우회 노선인데다 예산도 223억 원이 추가돼 예산 낭비라는 겁니다. 주민 피해가 없는 상태에서 최단거리로 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오히려 최원거리로 지금 돌아가는 문제에 대해서 주민들은 다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입지선정위원 대부분이 공무원이나 지방의원들로 지역 주민은 3분의 1에 불과해 사실상 배제된 상태였다고 주장합니다. 송전선로 경유 예정 지역인 금산군 진산면 1호는 이곳 이치대첩 전승지를 비롯한 문화유적 정비사업과 관광지 개발 사업이 한창인 곳입니다. 권율장군 지휘소와 진산성지 등 문화재를 비롯해 대둔산과 현재 조성 중인 진산휴양림, 펜션, 캠핑장 등 각종 레저시설이 즐비해 경관 훼손과 문화유산 훼손도 우려됩니다. 이미 수십 년 전에 이런 사업시설들이 다 들어서 있는데 굳이 그 사업시설로 지나가야 된다는 게 저희 그 사업주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죠. 주민들은 기존 구 정읍에서 계룡 송전선로를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했지만 한전은 전압 규모 등을 이유로 기존 송전선로를 활용하는 건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주민들은 입지선정위원회 구성의 절차상 하자와 예산 낭비 문제 등을 들어 대통령실과 국민권익위, 감사원, 산업통상자원부 등의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TJB 김진석입니다. 아직 때가 남아있는 지금 모두가 힘을 합친다면 반드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나고 자란 땅 금산. 진산면에 살고 있는 60종의 천연 기념물을 포함하여 1488종의 생명들이 살고 있는 생명의 고향, 미래의 땅 금산. 다른 마을의 일이 아닙니다. 송전탑은 한 번 세워지면 다시 없애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건강과 자연의 훼손, 마을의 해체, 이 모든 것을 우리는 그저 바라보고만 있을 수는 없습니다. 아름다운 우리의 터전, 우리의 유산, 예로부터의 숨결이 살아있는 이곳을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끝까지 지켜야 합니다. 지금은 모두가 마음을 모으고 일어나야 합니다.